국민들의 집, 땅, 차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국토크 진행을 맡은 채널 A 박지혜 기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속 시원하게 물어볼 테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와 있는 곳 한국도로공사의 교통센터입니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요.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바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입니다. 이번 주제인 도로에 대해서 국토부 홈페이지 온통 광장으로 무려 558건의 질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토크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 패널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도로와 교통 관련된 사건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교통전문 변호사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따롱이라는 예명으로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데 궁금한 점을 여쭙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을 맡고 있는 장순재입니다. 저는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정태민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최근에 취재를 나가다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사실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가는데 이번에 또 국토크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도로 번호가 1번이었습니다. 운전해주시는 기사님께 왜 번호가 1번일까요? 여쭤봤더니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도로라 그럴 것이라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답변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네. 실제 최초의 고속도로는 1968년에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가 최초의 고속도로입니다. 저번에 강원도 갈 일이 있어서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타게 됐었는데 거기 있는 터널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혹시 그 터널 길이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지나셨던 터널이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인제 양양 터널이고요. 전 세계에서 28번째로 긴 터널입니다. 터널이 한 몇 킬로미터 정도 될까요? 10.965km라고 합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긴 터널이 많이 생기면서 터널 내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터널 내에서 대개 터널 내에서는 이제 진로 변경이 금지된 차선이 대부분인데 차선 변경을 무리하게 하다가 사고가 나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폐쇄된 터널의 특성상 금방 2차, 3차 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네. 이 터널 내 사고도 그렇지만 저는 그 대교 위의 사고도 좀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중학생 때였는지 그 2006년도쯤에 그 서해대교 위에서 29종 추돌 사고가 났던 게 기억이 나요.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 이 사고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안개 때문에 이 본인의 속도를 제대로 체감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교 위나 터널에서의 어떤 과속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트럭을 타고 교량을 건널 때는 트럭이 차체가 높다 보니까 바람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인제 양양 터널처럼 긴 교량이 어딜까요? 제가 이거는 퀴즈를 내볼까요? 혹시 다영 씨가 맞춰주세요. 네 가지 예시입니다. 여수, 인천, 울산, 부산. 이 중에 어딜까요? 여수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인천일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인천에 있고요. 2009년에 개통된 인천대교가 지금 제일 긴 교량입니다. 이제 18.4km의 킬로미터의 사장교로서 현재 서울의 남부 지역과 영종 공항을 빠르게 연결해서 기존 대비 40분 정도의 시간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관리하는 이 도로의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 도로 전체의 길이는 11만 3천 킬로입니다. 이는 지구 두 바퀴 반을 정도 돌 정도의 거리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거리가 사람의 혈관 길이와 거의 유사합니다. 사람도 이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듯이 우리나라 국토도 이 도로를 통해서 사람과 물자가 곳곳으로
이동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정말 혈관처럼 도로가 깔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로가 잘 깔려야 우리 국토 곳곳에 영양분이 잘 전달돼서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거겠죠. 쉽게 다니지만 미처 몰랐던 도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도로라고 하면은 뭐 고속도로나 뭐 지방도, 국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이 도로의 종류가 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도로는 기본적으로 도로법에 따라 7개로 구분됩니다. 고속도로, 국도, 특광역시도, 지방도, 시, 군, 구도로 나눠지죠. 군도와 구도는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정말 많네요. 네, 이렇게 많은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로법에 따라서 도로관리청을 각각 분류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보면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위임을 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국도는 저희들 국도지방관리청에서, 그리고 시군 구도들은 개별 기초지자체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 주체가 다르니까 지방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주체도 계속 달라지고 뭐 그런 거겠네요. 그래서 도로 품질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예산하고 시공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도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품질은 어디든 최우선으로 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운행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지하도로도 또 많이 만들잖아요. 이거는 왜 만드는 건가요?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의 경부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가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 고속도로들은 이미 지은 지가 50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그 고속도로 선상에 교통 정체가 지속되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 교통량이 늘어나면 저희들은 도로를 확장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수도권의 경우는 이미 도로 주변에 아파트나 뭐 상업시설, 오피스텔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수평적인 확장이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도로의 지하에 터널을 뚫어서 새로운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수립한 거죠. 지하고속도로가 건설되고 나면 훨씬 수도권에서도 더욱더 빠르게 경부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런 지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보통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은 사전 절차가 좀 많이 소요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저희들 여러 절차가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2월에 이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각 고속도로의 타당성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요. 만약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을 설계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경인고속도로에서 제일 먼저 수도권의 제1호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27년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고속도로가 원래 착공이 되고 나면 평균적으로 한 7년 정도 공사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그 고속도로에는 워낙 많은 뭐 물자, 자재, 장비 투입이 돼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순탄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자연재해라든지 그 각종 대규모 민원 아니면 뭐 어떨 때는 문화재 그래서 공사가 좀 지연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요. 또 그런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면 각종 전문가들이 이 도로를 이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을 완료를 하고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이 도로를 사용해도 되겠다는 사용 허가가 떨어진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시내에서 주행하다가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은데 어디가 고속도로고 어디가 자동차 전용 도로인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로에는 다 급이 있습니다. 이 도로법에 따라서 급이 있는데 가장 이제 최상위에 있는 곳이 바로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는 전국 도로망의 주요한 축을 이루고 주요 도시들을 장거리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는 분류상으로는 하위 도로지만 자동차들이 신호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특별하게 설치를 해놓은 도로를 말합니다. 역시 변호사님이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아까 전에 도로를 사람에게 비교했듯이 고속도로는 대동맥에 해당됩니다. 그와 유사하게 자동차 전용 도로는
필요한 구간 중에 대동맥으로 이렇게 확대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참고로 고속도로의 경우는 최고 제한 속도가 110km이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80km가 제한이 있습니다. 네, 아까 혈관 비유에 이어서 이번엔 대동맥도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확실히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별로요, 번호를 또 매기기도 하잖아요. 이 번호는 좀 어떻게 매기는 건가요? 네, 도로의 노선 번호도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처럼 남북 방향의 도로는 홀수를 먹이게 돼 있고요. 가로 방향의 도로는 짝수로 번호를 먹이게 돼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처럼 세로 방향 도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숫자가 커지고요. 가로 방향의 도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숫자가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지금처럼 이제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그 도로 번호 보고 원하시는 지역을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규칙이 숨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럼 혹시 도로 표지판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도로 표지판 사용하는 데도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하고 국도 같은 경우에는 녹색 표지판을 사용을 하고요. 시군도에 사용하시는 표지판에는 파란색 표지판, 그리고 특별히 관광지 표지판에는 예외적으로 갈색 표지판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관광지에 그러면 갈색 표지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놀러 갈 때는 갈색 표지판만 잘 찾아다니면서 네. 놀러 갈 때는 갈색을 따라다니시면 돼요. 다니면 되겠네요. 네. 근데 저도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또 섬 같은 데 많이 가거든요. 우리나라에 섬 많고 이쁘잖아요. 차로도 좀 가고 싶고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혹시 섬이랑 육지 혹은 섬이나 섬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도로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서 참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연결하기 위한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해상 교량과 해저 터널인데요. 우선 해상 교량에 있어서는 2019년도에 개통한 천사대교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긴 교량이고요. 천사대교는 현재 신안군의 관광 활성화에서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저 터널로서는 작년 말에 개통된 보령 해저 터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인데요. 대천 해수욕장에서 영목항까지를 빠르게 연결해서 기존에 대비 80분 이상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원래는 1시간이 넘게 걸리던 남해와 여수 사이에 남해 여수 해저 터널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게 개통되고 나면 10분 내에 남해 여수가 연결되어서 남부 지역에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